예, 저희가 일부의 롯데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롯데 사태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조금 전에도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만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흘 만에 없던 일로 얘기를 바꾼 바가 있죠. 일단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국민연금의 역할론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 자신이 대주주인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국민연금은요. 롯데케미칼 지분의 7%, 그리고 롯데칠성의 12%, 롯데하이머트의 12% 이런 식으로 해서 롯데 계열사의 주식을 1조 5천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를 거치면서 이 계열사들의 주가가 이게 떨어지면서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의 770억 원 정도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제 지난 7일 김무성 대표가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임시 주총도 소집을 하고 이사 후보도 추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강하게 말을 했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이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면서 소극적인 개입 쪽으로 말을 돌렸던 겁니다. 예. 자, 예민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현행법상으로요. 누구든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사들이게 되면은요. 이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산 건지 아니면 경영 참여 목적인 건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 이거는 기존 경영진의 어떤 경영권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경우도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5% 이상 투자를 했을 때 대부분 경우 단순 투자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롯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롯데 사태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냐? 이거 허위 공시였던 거 아니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겠다 밝히게 되면은 이제는 주식을 살 때나 팔 때나 수시로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마다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저 큰 손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가야겠다라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닐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개미 투자자라서 이렇게 개미로 했나요? 예, 그런 비유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논리라면 예. 여전히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단순 투자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외국 사례를 보면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외국 연기금을 보면은요 경영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요 1987년부터 경영 실적이 나쁘면서 기업 지배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딱 뽑아서 포커스 리스트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총에서 반대표도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경우를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또 그런 리스트 공개하기도 하면서 운용사가 수익성뿐 아니라 이 회사의 지배 구조가 괜찮나 하는 부분까지 살펴서 투자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신들의 수익률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신의 수익을 보호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지적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겁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비중이 꾸준히 계속 올라서요. 예. 최근에는 거의 7%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면은요. 10년 뒤에 9%를 넘게 돼서 1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큰 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국민연금이 사실은 정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권의 개입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기업 경영에 상당히 비중을 두게 되면은 기업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예.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이 여러 주요 대기업의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너 개인 한 명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은 극단적인 경우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자도 직접 앉힐 수 있고요. 또 국영기업처럼 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한 면도 있었던 겁니다. 예,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자꾸 이제 그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활용해라라는 그런 압박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할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기존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럼 우리나라 상황 지금 어떠냐?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 지배 구조 순위가 있는데 아시아의 11개 나라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8위, 필리핀, 중국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예. 이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인사를 사회이사에 임명하는 관행, 그리고 또 이제 주주를 대표해야 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예. 지금 뭐 앞에 보면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렇게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 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통해서 이 지배구조 개선 이루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관련 법안은 지금 몇 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요. 이 지배구조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또 논란 속에 흐지부지 된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최대 피해자는 국민만 될 것이다라는 그 상황 예.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건강하게 되거나 예. 그게 안 되면 국민연금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좀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요구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